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재재건술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실패의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양상은 불안정성, 강직, 감염돼서 없어지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인들로는 첫 번째, 불안정성에서는 술기상의 오류, 터널의 잘못된 위치가 되겠고, 강직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후 재활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터널의 잘못된 위치입니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도 무수히 많게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 첫 번째는 한 49% 정도 차지하는 것은 외상성으로 다시 파열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 흔한 것이 46%의 빈도로 술기상의 오류, 즉 터널의 잘못된 위치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터널 위치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터널 위치가 잘못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다른 위치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재파열이 잘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술기상의 오류, 터널의 잘못된 위치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십자인대가 부착되는 위치에 가운데쯤에 터널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위치에 터널을 만들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전방 십자인대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조기에 녹아서 없어지는 일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퇴 터널의 정확한 위치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D CT로 분석을 합니다. 원래 전방 십자인대 해부학적 위치는 대퇴 터널 뒷벽을 따라서 이어지는 선을 그리게 되고, 이 이어지는 선 안쪽으로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터널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긋나서 이렇게 다른 부위에 터널이 만들어져 있으면 대퇴 터널이 잘못된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파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경우는 뼈 이식 없이 하는 것이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뼈 이식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수술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 의사들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을 선호하죠. 단, 한 번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전 수술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 즉 터널이 이상한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터널이 넓어지지 않고 괜찮은 상태로 유지가 될 때입니다. 이전 수술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에 왜 한 번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터널 위치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로 새롭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수술은 쉽다라는 것이죠. 두 단계로 나누어 수술하는 경우는 한 번에 수술을 못할 때입니다. 즉,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터널이 기존 터널과 중첩이 되면서 터널 확장이 우려가 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 터널이 이미 심하게 넓어져 있는 경우, 특히 16mm 이상의 터널 확장이 있을 때는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은 술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술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수술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전 터널 위치가 좋고 터널 확장이 없는 경우, 이럴 때에는 기존 터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롭게 힘줄을 이식해 주면 되니까 한 번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T 터널을 봤을 때 이전 대퇴 터널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골 터널을 봐도 터널 확장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존 터널 위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한 번의 수술이 가능한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터널 입구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대퇴 터널을 만들고 힘줄을 견고하게 통과시켜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 한 번에 수술했던 케이스, 이전 터널의 위치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 또 하나는 터널 확장이 다행히 없었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던 경우입니다. 3D CT에서 보면 이전 대퇴 터널이 해부학적 터널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부학적 터널 위치로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수술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전 경골 터널이 확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전 잘못된 터널 위치를 피해서 새롭게 대퇴 터널을 만들고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3D CT상에서 이전 터널 위치를 벗어나서 새롭게 정확한 대퇴 터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시행한 수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기존 터널 확장이 심해서 남아있는 뼈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터널 확장이 보시는 것처럼 16mm 이상 넓어지게 되면 기존 터널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터널에 뼈 이식을 해서 골 유압을 시켜 놓은 후에 새롭게 터널을 만들어서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환자의 경우는 MRI상 이미 터널 넓어지고 터널 넓어진 안에도 물주머니 같은 게 차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견골 부위와 대퇴부 터널 안에 뼈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CT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대퇴부와 견골 터널 안에 뼈가 잘 채워진 것을 볼 수 있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골 유압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기존 뼈 유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터널을 만들어서 십자인대 재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된 부분 정리를 하고 이전 잘못된 위치에 박혀있던 금속 나사는 제거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녹는 나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 잘못된 위치를 피해서 새로운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터널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휘어지는 핀을 사용해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터널 길이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터널을 넓혀가면서 힘줄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넓게 만든 터널 안으로 힘줄을 삽입을 해서 재재건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전 잘못된 위치에서 새롭게 정확한 위치로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MRI 봐도 십자인대가 정상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재수술 시에 전해측 인대 재건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수술이 성공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을 할 때 터널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 동반된 손상을 확인을 해서 이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 환자들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골판 파열 양상은 램프 병변이라는 것인데
전방 십자인대가 약한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회전 불안정성이 일어났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 연골판 뒤쪽에 층이 져서 파열이 되는 이런 램프 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램프 병변이 있으면 층이 져 버리니까 굽혔다 폈다 할 때 연골판과 뒤쪽 관절막 사이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파열이 방치가 되면 연골판 파열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병변이 있을 때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뿐만 아니고 램프 병변 봉합술도 같이 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파열 시에 불안정성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수술할 때 마취한 상태에서 불안정성을 체크를 해보면 회전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뿐만 아니고 전해측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손상을 막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시에 전해측인대 재건술을 왜 하느냐?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로는 회전 불안정성이 완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 불안정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봐도 전해측인대 재건술의 주요 적응증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시에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뿐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전해측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